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딜 봐야죠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코스피가 그래도 지루했던 박스권을 돌파해낸 모습입니다. 자,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전략도 위원님과 함께 달달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파월입니다. 자, 지난 연휴 사이에 올해 마지막 남은 가장 큰 매크로 이슈였던 미국의 11월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향해 잘 순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파월, 시장에도 선물을 전해줄까요? 연휴 사이에 전해진 소식들부터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고 넘어가 보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확인된 물가 둔화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이었죠. 지난 금요일에는 연준의 물가 벤치마크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고요. 지난 6개월간 월간 상승률을 연율로 환산한다면 1.87%로 연준의 목표치 2%보다 낮은 수치가 됩니다. 헤드라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0.1% 하락세를 나타냈고 또 전월 대비 데이터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해당 데이터가 발표된 후에 패드워치에서는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9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11월 개인 소득은 0.4% 증가했고요. 또 가처분 소득 또한 0.4% 증가를 하면서 8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개인 소비는 0.2% 증가를 했지만 헤드라인 물가가 0.1% 내려가는 것을 고려를 할 때 실질 소비는 0.3% 늘어나서 지난 10월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함께 놓고 본다라면 탄탄한 고용을 바탕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또 증가한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를 탄탄히 터받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물가는 계속해서 둔화세를 기록해서 이제 연준의 목표치까지 내려왔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69.7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또 소비자의 심리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BMO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더 나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요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나이키의 폭락 영향으로 다우존스는 약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주간 단위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계속되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계속되는 수급 불안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코스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매도세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또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해 개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2차 전지 섹터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강하게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특정 정치인 테마가 종목을 바꿔가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올해 연상 기록을 갱신했던 와이더 플래닛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오늘은 DTNC 아로가 다시 2연상에 성공을 하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DTNC가 단일가에서 DTNC가 상승 흐름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원익큐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익큐브는 지금 단일가에서 해제가 됐죠.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노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첼시스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금일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또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를 대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터치하고 살짝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지만 현재 대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맵신, 그리고 SCM 생명과학, Y바이오로직스, 메디콕스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관련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로봇 관련 이슈가 부각되었던 대동그룹주들, 제가 대동 단결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대동 기어가 상한가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고요. 그들을 따라서 대동금속 또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 이슈, 인수 이슈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하림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AI 관련주 한컴미드도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또 정수기 필터 관련주로 최근에 카본블록 이슈가 부각되었던 종목이죠. 피코그램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장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과 제약바이오 섹터 이외에는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좀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과 또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거래 대금은 사실 다소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통화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가 4.3%로 기준금리 5.5% 대비해서 120bp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 현재 시장은 내년에 최소 6번 15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 그렇게 좋은 물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전처럼 환호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 시장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상승은 지지부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자칫 한 발이라도 잘못 내디딘다라면 선반영했던 시장이 선반영했던 부분을 다시 토해내는 다소 난폭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면 지수의 상승은 제한될 수 있지만 섹터 간 종목 간 키맞추기 흐름 속에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발표될 매크로 데이터들에서 잡음이 나온다라면 매크로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격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상승이 제한된 지수 관련 대형주들 분할로 차익 실현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또 시장의 장밋빛 전망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빠른 순환매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섹터나 아니면 주목받았던 섹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시장을 기대하면서 이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다시 주목해야 하는 섹터 중 하나이기도 하죠. 내년 삼성의 보핏 출시 기대감도 불어오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2024년을 앞두고 제가 최근 출연하는 모든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리는 섹터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지난 14일 드디어 발표되고 또 민관 합동으로 3조 원 이상 투자라든가 또 로봇 전문 펀드 신규 조성이라든가 또 로봇 산업을 국가 첨단 산업 전략으로 추가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내년도의 추가 정책 모멘텀으로는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과 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이라든가 다양한 로봇 전용 보험 출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죠. 현재 로봇 산업 이제 막 개화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요. 또 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외형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 정책 모멘텀 고스란히 로봇 관련주들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초에 삼성전자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웨어러블 로봇 출시가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현대자동차나 엔젤로보틱스, 이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벤처 기업들 또한 다른 기업들 모두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최근 LIG 넥스원도 로봇 회사 인수하면서 또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테슬라가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휴머노이드를 발표해서 앞서가고 있지만, 또 국내 대기업들 또한 로봇 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로봇 산업 성장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1월 이벤트들을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로봇 시장 발전에 맞춰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계속 추적해 볼 수 있다. 추적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로봇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림 ETS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림 ETS 같은 경우에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산업용 감속기나 풍력발전 설비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삼성중공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개발해서 최근에 성공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삼성이라든지 두산과 같은 상당히 큰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단기 이평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단기 이평으로 안착을 한다라면, 종가상 안착을 한다라면 굉장히 강한 시세, 빠른 반등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5,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로 우림 PT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올 초에 큰 수익을 챙겼는데 내년 초에 더 큰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 연말에도 큰 선물을 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종목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자, DTNC 위원님 종목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꾸준히 보자고 말씀 주신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주는 현재의 섹터죠. DTNC 차트 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T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상승한 이슈가, 모멘텀이 바로 특정 정치인 관련주이고요. 또 DTNC 아루와 함께 DTNC가 대장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지금 상한가까지 지금 챙기신 분들은 상한가 풀리지 않는다면 홀딩 하시면서 내일 갭까지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까지 상한가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달달한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 종목도 볼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전거래일에 목표가 27,000원을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오늘도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아직까지 수익 챙기지 못하신 분들 이 자리에서 챙겨볼까요? 이미 목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못 챙기신 분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는 목표가에서 수익 챙기신 분들이 제공력의 관점에서, 재배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시점이죠.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하면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데는 사실 모두들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CXL 시장 개화 시 본격적인 수익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또 내년에 턴어라운드 기대감 또한 동사에 긍정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신다라면 일단 전거래일에 목표가 27,000원 돌파하면서 28,600원까지 찍어줬죠. 목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자리였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시장 윗골이 달리기 때문에 목표가에서 수익은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동종목 아직 추세 상방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라면 지금 음봉으로 조정 주는 구간이 매수 구간이고요. 24,000원 지지 라인 체크하시면서 재매수 관점 이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정 시에 제 공략 관점으로 챙겨가면서 달달한 수익 다시 한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까지 이렇게나 달달한 수익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